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해 미국 정 재계 유력 인사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친밀하게 교류하는 국내 대표적인 미국통 기업가 중 한 사람인 유진 풍산그룹 회장이 서강대를 찾았습니다. 저희 소환장이 너무 환영합니다. 들어가시죠. 서강 멘토링 센터 생각의 창 첫 특강 주자로 나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바톤을 이어받은 풍산그룹 유진 회장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남부총리 찾아뵈서 좋은 조언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왔습니다. 비철금속 신동사업 부문과 탄약 등을 생산하는 방산부문 특화 기업 풍산그룹은 1973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각종의 탄약류를 제조해오면서 축적된 뛰어난 기술력으로 관련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는 반도체 부품 산업과 기계 산업에도 진출한 건실한 중견기업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설립을 주도한 서강 멘토링 센터 생각의 창 특강에서 유진 회장은 선친을 비롯해 박정희, 김대중 등 역대 한국 대통령들과 남도구 국무총리 등 오늘날의 자신이 있기까지 여러 도움과 영감을 주신 분들께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시대가 오면서 유진 회장님의 역할과 그리고 존재감, 영향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한미 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교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미국통 기업인이십니다. 또 한국은행이 제일 큰 고객이거든요. 저희 돈 만들고 이런 건 거기서 소재를 많이 사가니까 그런 뜻에서 여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은 이재용 총재보다는 일부러 못하게 하겠습니다. 남도구 총님이 저한테는 가장 큰 멘토였습니다. 제가 가장 시간도 오래 보내고 가장 많이 뵙고 그래가지고 이제 CPCO 이제 여기 받으셨는데 제가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보시면 첩첩하고 우리가 물이 격비 아니라 길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어둠 속에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걸 넘어가면 더 좋은 뭐랄까 환경과 기회가 온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제 회용돼서 이걸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오늘 이걸 갖다가 이제 서강대 남도원관에다가 이제 오늘 기증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고 이렇게 제가 또 하나 보태라면 물론 어렵고 어려울 땐 이제 더 좋을 때가 있지만 그 반면에도 너무 잘 나고 좋을 때는 또 무슨 호환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걸 갖다가 이제 더 하나 이제 붙이고 싶습니다. 말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 뭐 우리 누구나 다 알고 계신 바째 우리나라의 진짜 우리나라 경제 진짜 대부시죠. 그리고 너무나도 나라를 사랑했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 반면에 또 이제 김재웅 대통령께서 계시는데 경천 애인 같은 직접 써주셨습니다. 제 이름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존경하는 거는 이분이 뭐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그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을 갖다가 감옥에도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2달 전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녁을 같이 굉장히 아주 뭐랄까 꿈도 크고 그래서 혹시 트럼프가 되면 어떨까 해서 저녁을 같이 했는데 트럼프가 돼버렸습니다. 항상 이제 친절하게 살아보자야 돼. 왜냐면 그 사람이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treat others like you want to be treated. 그래서 저는 항상 남을 대할 때 높은 사람이면 아무도 아닌 사람이면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학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어학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영어, 일어, 우리말하고 불어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취미도 뭐 여러 가지 생기고 노래 이런 것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아주 또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고 싶은 꼭 이제 외국어를 많이 이제 배우시고 또 악기도 하나 배웠어요. 저도 피아노 코로나 때 조금 이제 다시 쳤지만 뭐 남이 안 하는 거 그래도 악보 정도는 좀 읽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또 뭐 어느 장소에서 또 피아노가 있으면 또 그냥 치게 되면 굉장히 또 멋있게 보이거든요. 저는 별로 멋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멋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이제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사업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뭐에다 투자하겠다, 아니면 뭐 사업을 하겠다, 뭐 하는 건 좋지만 리스크를 갖다가 하는 건 좋지만 만약 이게 잘 안 됐을 때 그러면 꼭 플랜 B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걸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과 그래서 항상 뭐를 할 때는 올인하지 말고 젊었을 때는 이제 실수도 하고 해야 되니까 항상 그걸 대비해 가지고 여러 할 때도 이제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다가 생각하시라고 이제 그리고 뭐 주위에 이제 멘토들도 많이 주시고요. 학생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주위에 부모님들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아저씨들도 있을 거고 막 얘기를 많이 듣게 되면 좀 그리고 또 건강도 항상 관리하세요. 건강도 좋고 일단 건강 오늘 누가 책을 갖다 보내줬는데 좋은 건강에 좋은 비결 또 하나는 좋은 일과 봉사일 같은 좋은 걸 하게 되면 그게 엔도핀이 돼가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뭐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해주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지 건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좀 그리고 또 결혼 이제 요즘 뭐 결혼이란다 이제 뭐 출산 이런 게 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역시 결혼 상대도 뭐 신중하게 부모는 선택할 수 없지만 자기 상대방 결혼할 사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꼭 결혼을 안 해도 되죠. 이제는 지금 요즘은 뭐 혼자 살아도 되고 혼자 살아서 또 애가 없으면 여기서 이런 얘기 하면 되지만 입양해도 좋고 말이죠. 이렇게 많은 패턴들이 있으니까 꼭 자기에 맞는 그걸 갖다가 찾는 게 너무 서두로서 이제 이렇게 빨리 결혼하고 이런 것들도 좀 좋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갖다 상당히 아주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농담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코미디언까지는 안 되지만 코미디언만큼 이제 사람을 좀 웃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접대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거, 식당 같은 거,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이제 메뉴를 짜고 또 거기에 메뉴에 맞는 와인 이런 것들 갖다가 그래서 제가 CEO자 CFO입니다. CEO는 제가 Chief Entertainment Officer고요. CFO는 제가 Chief Food Officer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만 잘하면 모든 게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것들 좀 여러 가지 공부를 해가지고 좀 재미있고 좀 인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도 인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절하고 잘해주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하면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딴 거 얼굴이 잘못생겼지만 인기도 많습니다. 제가 20대라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험을 많이 쌓고 또 인턴십도 많이 갖고 그래서 나한테 뭐가 맞느냐 이런 거 갖다가 또 본인이 뭐가 제일 맞는지 모르거든요. 뭐 음악도 몇 개 해보고 그러니까 음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는 안 맞고 그걸 뭘 잘하냐 이제 뭔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와인 같은 거 이제 도사가 됐고 음식 같은 것도 아주 됐고 그래가지고 그런 자기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 저도 좀 꼭 아버지 회사 아니면 딴 데서 일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래서 가장 후회되는 게 다른 회사에서 일을 안 했던 게 뭐 금융회사 이런 데서 일을 했었으면 조금 더 회사가 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들어갔다 못해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서 조금 이제 지금 와서야 이제 그런 느꼈으니까 젊었을 때 좀 많이 좋은 것도 뭐 열심히 하세요. 놀 때도 열심히 노시고
공부할 때도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세요. 예. 근데 아까 이제 청년들한테 멘토를 많이 만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젊은이들이 네. 교수님한테 가는 것도 그 편한 일은 아니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유진 회장님 같이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많이 크신 분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게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그렇죠. 어렵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멘토링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얘기한 건 자기 장점이 많아겠죠. 네. 자기 갖다가 이제 뭐 어학도 많이 하고 그 특별한 이제 남이 안 가지고 있는 악기도 하고 그런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그 성격과 그 자기 퍼스널리티를 가지면 사람들이 그 접근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갖다 키우는 데는 많은 노력과 이런 게 걸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하고 그러니까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하게 되고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성격과 이런 것들이 다 보탬이 돼가지고 좋은 퍼스널리티를 만들게 됩니다. 그냥 뭐 책까지 공부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게 되면 이제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이제 트럼프 시대가 왔는데요. 네. 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지금 세계 각국이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미 회장님께서는 트럼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도 하셨고요. 그래서 트럼프 그 아들이 한국에 왔을 때도 만나보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이 트럼프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트럼프한테 일단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무역 적자. 미국이랑 이제 우리가 뭐 굉장히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 전에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죠. 지금 무역 적자가 이만큼 있는데 내년 내후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좀 줄이겠다. 또 미국에서 이제 그 무기 같은 것도 많이 사고 에너지, 석유, 뭐 가스를 많이 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또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한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격차 문제를 좀 좁힐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지금부터 대안을 바로 이제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이제 예, 이런 예. 이제 조언을 해주셨고요. 트럼프 시대의 자유무역이 끝나고 보호무역 혹은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안보가 경제에 어떤 측면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요즘은 안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되더라도 뭐 보호무역 조금 하겠지만 많이 해봤자 10% 관세를 갖다가 네. 일괄적으로 지금 10%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 한꺼번에 다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인플레가 팍 쏟아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한국 그 기업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그런데 거기에 아까 IRA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바이든이 이제 그 보조금을 주겠다는데 이거 갖다가 트럼프가 뺏지 않겠는가. 그건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조금을 준 데가 주로 그 공화당에 있는 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 있는 주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았는데 이거 갖다가 만약 트럼프가 안 하겠다 그러면 또 거기 난리가 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갖다가 그 표면에서 큰 걱정을 안 해도 또 트럼프가 워낙 협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또 미국에다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산 아까 얘기한 이제 무기를 많이 사기 때문에 무기를 또 많이 사게 되면 또 그게 안보와는 연결되겠죠. 그만큼 또 우리가 안전할 테니까. 그리고 또 최악의 경우는 이제 만약 김정은이가 계속 핵무기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미국에다 돈을 좀 주고 그 핵무기를 갖다가 우리가 한국에 그 한반도에 가져와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핵 우산 속에 있는 게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그것도 몇십조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에서 오케이, 우리는 더 그 방위비 이런 건 더 주겠지만 그 대신 우리도 그 보호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그 핵무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한미일 요 세 나라가 앞으로 가장 큰 중요한 그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그 좋은 위치에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트럼프하고 이렇게 할 때 아무리 보호무역 시대라도
우리가 일본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세 나라가 좀 협력하게 되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도 FTA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대부분 정치적 문제예요. 원하면.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지난번에 그 미국 상원의원 들어왔을 때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했는데, 그러면 우리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세 나라가 FTA를 서로 하면 어떻겠냐. 예? 그러면 이제 다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큰 반대는 없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 그 나라가 뭉치면 지금 중국이다, 일본이다, 러시아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그 가장 좋은 돌파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집단의 수장으로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좀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임 하면은 뭐 회사의 경영자로서의 책임도 있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네. 그 책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잘못된 게 그 회사의 창업주의 가족이라면 뭐 주식을 2%, 3% 가질 때도 그 회사의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2세, 3세라고. 네. 그래서 저는 만약 회사가 제가 맡고 있지만 이게 성적이 안 좋고 문제가 되면 저부터 그만둬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망할 때까지 계속 회장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성적이 나쁘게 하면 그만둘 거고요. 능력 인정받은 사람이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아무리 오늘에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계속 회장을 맡을 수가 있지. 그냥 무작정 맡은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꼭 오너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많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회사들도 또 어떤 2세, 3세들은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즈니스가. 네. 그러면 차라리 알아서 이제 그만두는 게 낫지. 이걸 갖다가 계속 하게 되면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요즘 보면 과거에 이제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큰 회사들이 전부 다 망했지 않습니까? 뭐 쌍용도 없어지고, 쌍방울도 없어지고, 아이자도 이번에 없어지죠. 그러니까 진로도 그렇고. 그리고 다 이제 과역을 내가지고 또 자기네 전문 기업이 아니라 뭐 문어발식으로 다 이것저것 다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전문성이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잘 되고 있고, 여러 군데 벌처든 큰 회사는 지금 다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큰 우리나라의 기업의 병인데, 그것도 이제 고쳐야 되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진짜 제 자신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나 이런 회사를 볼 때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대기업에 다 노조원들이 다 대기업이니까 현대자동차가 대부분 민노총이 다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잘 되면 노조원들도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왜 기업을 봤을 때 대기업이란 나쁘다 생각하냐. 아니 대기업이 노조원들 민노총은 다 먹고 살리고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잘 돼야 다 잘 되지 않겠는가. 물론 오너도 잘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 갖다가 분리하는 게 저는 좀 잘못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는 저희는 항상 얘기하는 게 노조하고 우리는 블루 칼라하고 화이트 칼라가 없다고 다 한 배를 탔다. 다만 내가 선장이고 이제 사원 대표지만 이거 잘못되면 우리 다 죽는 거고 잘 되면 우리 다 이제 파일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 얼마 정도 남은 항상 넣어놨고 그래서 저희가 노사비부는 이제 처음에 제일 세게 나갔지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가장 모범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이익이 나온 것 갖다가 분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좀 정부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 아니라 이건 다 먹고 살는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 기업이 잘 돼야 이제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 왜 해외에 나가지? 왜 한국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길게 본다면 이제 규제를 없애고 좀 더 우리 기업인들이 더 한국에 국내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전부 다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갖다가 좀 우리 인식을 국민들부터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면 또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역시 충성심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해도 어느 이제 회사에 도움이 돼야겠죠.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건 영어. 그럼 해외 우리 내일 현대나 이런 데가 해외로 나갈 거 아닙니까? 뭐 미국에 주로 많이 나가고 동남아, 베트남에 나가고 그런 어학을 많이 배우세요. 그럼 한국에서 취직 안 되면 미국이나 거기 가서 취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플렉스빌리티, 율동성을 갖고 꼭 한국에서 취직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역량을 키워서 어학도 많이 하고 많이 공부하게 되면 기회를 더 많아질 겁니다.